오늘 그 집무실 이사를 위한 예비비가 의결될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 5월 중에는 용산 집무실 스타트를 할 수 있게 됐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등산로 일부분을 추가로 개방을 했습니다. 맞불이냐? 뭐 이런 분석도 흥미로운 분석도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비비 이사 비용 처리해 줍니까? 많은 국민들 궁금해하는데 함께 보시죠. 자, 청와대를 출입했던 이재민 기자. 오늘은 좀 깎았어요. 400 얼마였는데 한 360억으로 깎아서 보고가 됐는데 상정이 돼서 오늘 뭐 의결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원래 국무회의가 이제 화요일 날에 있죠. 그러니까 예. 오늘은 사실 국무회의가 없는 주인데 요일인데 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결국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예비비를 이제 승인하기 위해 연 거기 때문에 이제 의결이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요구했던 건 496억이죠. 그 중에 130억 정도가 깎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방부 리모델링 비용이 252억 원을 윤석열 당선인 측 처음 얘기했는데 그것이 예. 한 100억 깎이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리모델링 예산이 한 반토막. 그렇죠. 국방부 친청사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리모델링 비용을 깎았습니다. 근데 깎은 이유가 뭐냐면 4월 18일부터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시작하죠. 근데 한미 연합 훈련 이번에 하는 훈련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2018년 이후 한 4년간 하지 않았던 실기동 훈련을 합니다. 다시 대규모 장비와 병력이 투입되는 실제 훈련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 그걸 4년간 그러니까 안 했어요? 지금 4년간 동안 안 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자, 한미연합훈련에 직접 관련 있는 부서들이 이제 국방부 1층에서 4층에 주로 있다는 겁니다. 네. 거의 이제 2층에 국방부 장관실 있고 차관실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장차관실 포함해서 국방부의 주요 부처가 1층에서 4층까지 있는데 그 리모델링을 지금 하게 되면 한미연합훈련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이후에 1, 4층을 리모델링을 해라. 따라서 지금 국방부 신청사 리모델링 비용 100억 깎은 게 뭐냐면 5층부터 그 위는 다 하되 1층에서 4층부터 1층까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딱 현재. 절반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지금 3층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게 돼 있죠. 예. 그리고 이제 2층, 4층이 주요 이제 뭐 수석이라든지 행정관들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1층에 기자실 들어가게 돼 있고 5층부터 사실은 민관 합동위원회가 들어가는 거기 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 집무실의 주요 기능은 지금 1, 4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1, 4층이 이제 리모델링 연기된 못해. 거죠. 그래서 예. 오늘 임시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어쨌든 이제 이전을 위한 어떻게 보면 첫 이제 걸음은 뛸 수 있게 이제 네. 그 예비비를 의결을 주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해야 되는 공간에 예비비가 의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과연 이제 플랜 B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반드시 왔다. 과연 이제 그러면 집무실 이전하지 못한 예. 상황에서 청와대를 개방하고 뭐 통일동 사무실을 이용하고 뭐 서초동 사저에서 오가고 그때 뭐 또 청와대 지하 벙커는 활용할 수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뭐 저 300억 예산 되면 후뚜루 마뚜루 해서 일단 이사 갔다가 용산에서 집무를 보는 게 아니라 1층에서 4층까지 리모델링이 필수적인데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니까 사실상 1층에서 4층까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지금 막혀 있다. 5층에서 10층까지만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예산이다라는 거예요. 뜯어보면 이사로 따지면은 김영주 의원님 네. 이제 집을 새로 사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가장 집이 오래됐어. 그리고 우리랑 안 맞아. 고쳐야 돼. 벽지도 새로 해야 되고. 근데 거실하고 안방은 못 건들게 하고 뭐 화장실이나 뭐 작은 방만 지금 리모델링 하게 된다. 그러면 당선인 입장에서는 집무를 어디서 봅니까? 그러니까 5층에서 10층 리모델링 한 거에 책상만 놓고 일단 시작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통이동에서 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당선인 입장에서는 뭐 5층에서 10층 사이에 들어가고 싶겠지만 들어가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민간합동위원회가 있고 사실은 경호팀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 아무래도 그리고 그렇군요. 전체를 한꺼번에 하지 못한다면 위에서 그 정도로 내려오고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계속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5층부터 계속 공사를 한다, 리모델링 한다.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답답하시겠지만 당분간은 통이동 집무실에 있어서 빨리 5층에서 10층까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 4층을 해서 3, 4층을 해서 바로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거의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1층에서 4층 가장 중요한 집무실이 있는 1층에서 4층
리모델링 공사하는 기간 필요하고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그거는- 승인은 언제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해도 되고요. 2차적으로 해도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들어오시지만 장관 청문회를 마치는 기간, 새로운 국방장관이 오는 시간에 한 달 정도 있다면 지금 현재 2층에 있는 국방부 장차관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신다고 모든 장관이 한꺼번에 다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네. 현존하는 국방부 장차관이 한동안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순서로 답답하시지만 하는 게 좋겠고 조금 꼼수를 부려서 5층, 10층 하는 동안에 약간 3, 4층도 빨리 해서 예.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절묘한 예. 지혜를 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절묘한 지혜를 짜야 된다. 네. 앞서 뭐 일각의 보도를 보니까 전재 의원님. 네. 그래서 기자실도 1층에 마련이 돼야 되는데 네. 1, 4층 지금 안 뭐 네. 이사 비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기자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가건물, 컨테이너 박스나 뭐 천막 같은 거를 또 우리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네. 천막 생활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거야 뭐 상관없습니다만 네. 어떻게 한다는 계획입니까? 통이동? 아마 통이동에서 이제 직무를 보실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게 뭐 1층에서 4층이 바로 5월 10일에 그렇게 이전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또 뭐 조속히 또 진행을 하면 5월 중에는 또 이 통이동에서 이전하는 것이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네. 좀 이제 뭐 그런 것을 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그리고 중에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집무실을 그리고- 이전하는 계획. 예, 네, 다만 이제 그 이전까지는 통이동에서 직무를 이제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근데 또 하나는 그 관저 리모델링 비용은 이번 그 올라가는 예비비에는 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아, 그게 한 그래요? 25.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 서초동 자택이 아니라 한남동 그 공간에 지금 관저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제 그 리모델링 비용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게 되면 한남동에서 당분간 이제 통이동으로 출퇴근을 하시다가 출근길이 좀 짧아지네요. 네, 좀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관저로 이사하는 것은 이제 그 취임식 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아, 이제 목표는 취임식 전에 네. 관저를 이사할 수 있게. 그리고 이번에 또 관저는 또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서초동 집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한남동에서 출퇴근은 가능해졌다. 네, 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